이번에는 제가 전세 사고 역대 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부동산 기사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에 부동산 기사를 보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힘 빠지는 전세 대란설. 네, 힘이 빠졌죠, 많이. 거의 다 빠졌고, 전세 대란설 반전, 송파 전세 2억 뚝, 아파트 하락가, 깡통 전세 주의보, 전세 계약 잘못했다가 종부세 대신 낼 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은 전세가가 빠지고 있다는 게 이 포인트입니다. 전세가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전세가가 빠지게 되면요. 많은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집주인들이 집을 어떻게 사는 형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집을 사는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을 이렇게 삽니다. 전세금이 한 8억이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2억을 보태서 10억짜리 집을 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세 끼고 사는 집이에요. 이런 거를 갭투자라고도 하죠. 똑같습니다. 어차피 내용은 똑같아요. 전세 끼고 갭을 가지고 전세 주택 가격을 사는 거기 때문에 했는데, 만약에 이 전세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혹은 했으면 전세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전세 대란이 아니라 전세 수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금이 내려가면은 이 주택 가격은 상가격이니까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갭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송파 아파트 전세 주택이 2억이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도 매물이 쌓인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전세가 8억이었는데 갭이 2억이었다. 그래서 10억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2억을 주고 샀으니까. 근데 방금 송파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서 집을 나갈 때 2억을 더 보태줘야지 6억으로 해가지고 이 값이 안 변한다는 거죠. 이거는 매매가기 때문에 내가 상가격이기 때문에 안 변해요. 내가 팔 때만 변하는 그런 지수인데 6억이 됐으니까 집주인이 4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억을 넣었으니까 2억을 추가로 더 넣어야지 되는 건데, 이게 돈이 있는 집이면 상관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당연히 줄 수 있죠. 이거 나가셔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조차도 없다라 하면은 6억이 계약도 못하고 8억으로 그냥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경매가 생깁니다. 경매를 신청을 해서 받아서 나갑니다. 자, 매매 가격의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 지수보다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가격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전세 지수가 0.4%까지 빠지고 매매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빠지기 때문에 매매가랑 전세가 둘 다가 빠지고 있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심할 수 있어요. 기사 보시면은 여기 5,200만 원에 팔린 아파트의 전세가가 6,700만 원으로 깡통주의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전세가가 6,700인데 어떤 사람이 5,200을 주고 집을 사게 되면요, 한 1,5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생겨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깡통전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 이거를 내가 100채를 사는 거 어때? 그러면은 15억이라는 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가지게 되는 거죠. 15억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대인 진씨라든지 그다음에 세모녀 사건, 이런 것들이 사실 요런 데서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1,000만 원씩 올린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잖아요. 1,500만 원씩을 돌려줘야 되면 15억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시세가 빠져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보증보험에서는 사고가 많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사 자체가, 보증보험의 기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보증보험에서 이 임대인한테는 더 이상 가입을 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투자를 할 때는요, 같은 돈이라고 하면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는 수요는 있어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수요가 있어요. 근데 지방에 있는 집은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전세로 얻고, 수도권에 있는 집을 사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당연한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좀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조금 덜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방일수록 이런 깡통 투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보증보험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집이 진짜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방법은 있긴 있죠. 집주인한테 국세 완납 증명서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국세 완납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이 국세를 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국세가 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세는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거였기 때문에 내가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내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 완납 증명서를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요. 임대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지금 평가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면접을 보는 겁니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당신이 뭔데 나를 평가해? 내가 국세를 안 냈을 것 같아? 난 다 냈어. 근데 기분 나빠서 안 가지고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집주인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이게 되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똑같아요. 저 죄송한데 그 전세가가 좀 높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직증명서랑 소득금액 증명 확인원 같은 거 좀 떼가지고 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차인 입장, 그러니까 들어오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럼 내가 지금 전세금도 없는데 이거를 계약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되게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거의 안 가지고 오고 달라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죠. 국세 완납증명서는. 거의 안 가지고 오고요. 저 같은 경우도 계약서를 쓰면서 국세 완납증명서를 2번 받습니다. 2번. 2번 받는데 한 번은 본인이 가지고 온 거고요.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냥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국세를 다 냈다. 이렇게 한 거고 한 번은 임차인이 요구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쿨하게 그거 원래 가져가려고 했다고 라고 얘기해서 가지고 온 이 2번이 전부고요. 요청드린 거는 거의 다 거절당했고 사실 거의 없습니다. 가지고 온 사람. 이게 사실 별로 필요 없는 거죠.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